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왜 무료 공개 강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장황하게 제 얘기를 풀 건데요. 이 장황한 얘기 속에는 현재 교육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가 왜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이 채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제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이제 5천 명이 다 돼가고 있고요. 물론 조회수는 그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제가 나온 대학의 이제 한 학년 수가 한 50명에서 60명이고, 그리고 이제 4년제라고 했을 경우에 뭐 한 200명이 좀 넘는다고 했을 때 이제 한 20배가 되는 규모가 되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는 게, 어, 제 스스로, 어, 디펜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후에 어떤 분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 이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학사학위를 우리가 왜 취득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공교육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후에 우리는 이제 본인이 관심이 가는 분야, 이제 학과를 정해서 그 학과의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얻는 과정으로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전에 과정을 겪는 거라, 영어로는 이제 배첼러스 디그리라고 하는데 이게 총각이라는 뜻입니다. 총각의 학위.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죠. 일단 그런 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그 지식을 전달받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우리는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요. 이제 대학 안에 이제 교수님들이 계시죠. 이제 교수님들이 각 전공 분야,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수업을 담당하셔서 이제 본인이 필수 과목 또는 선택 과목에 대한 강의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은 이거죠. 과연 교수님들의 이론적, 실무적 지식이 충분한지, 그것이 어떻게 검증이 됐는지,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학 교수라는 사회에서 아주 인정을 받는 직업을 얻게 되셨죠. 근데 그것을 떠나서 학생 입장으로서 어떤 지식을 전달받을 때 그분들이 정말 지식을 잘 전달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산업계나 하는 쪽에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한 발돋움판이잖아요, 대학이. 그렇기 때문에 배첼러스 디그리라고 했었죠. 이제 그런 이제 산업계 측면으로서 봤을 때 이 교수님들이 전달하고 있는 지식이 충분히 실무적인 측면으로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 자체 내로 이제 강의 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이제 학생들한테 어, 강의가 끝날 때쯤에 이 강의가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그것들이 이력이고요. 그리고 강의 평가를 잘 받는 교수님들은 학교 자체 내나 등에서 이제 우수 강의상 등을 수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측면으로서 우리가 이 강의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만들어 봤어요. 이제 대학교가 세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이제 제일 좋은 학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학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떨어지는 학교, 세 가지 학교가 있고, 그 각 학교에 어떤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세 분이 계신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누가 수업을 가장 잘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1등 학교에 계신 분이 강의를 가장 잘하느냐의 질문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아닐 수도 있죠. 제가 대학에서 교수를 어떻게 채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던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각 교수님마다 이 수업을 하시는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과목이어도 어떤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이론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화해서 강의를 해야 학생들한테 도움이 더 될 것이다. 아니면은 어떤 교수님은 이거는 이론도 필요하고 실무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하실 수도 있죠. 이런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 다양한 접근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도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도 그 각자 학생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이제 제가 뭐 수능을 봐서 어느 대학에 들어갔죠. 그러면 그 대학에 있는 교수님한테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수님들 간의 이런 지식 전달 수단으로서의 경쟁 체계는 제가 봤을 때는 잘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이제 학교 네임밸류를 많이 보지, 그 교수님이 과연 그 과목의 지식 전달을 잘하느냐를 우리가 가늠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구를 뽑아야 될까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교수님이 강의를 잘했는지, 그리고 그 교수님에 따라 이제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사실은 교수님이 강의를 잘해도 못하는 학생이 있고, 교수님이 강의를 못해도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하는 학생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만으로 시험을 한번 보게 됩니다. 뭐 인적성 시험 같은 것을 보고, 또 아니면은 이 전공에 관련된 질문을 물어보는 면접을 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로 이제 회사 취직 그 절차를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전공 지식에 대한 질문은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인적성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2번 봤는데, 그 면접 모두 이 전공에 대한 지식을 여쭤보시진 않았습니다. 이제 물어보시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갭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가리키는 교육을 존중하고 또 신뢰하지만, 이제 자신만의 이제 잣대로 학생들을 다시 평가해야 되는, 본인이 고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다시 판단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식 전달하는 수단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IT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료 강의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많이 활용했던 사이트는 콜스라 올그고요. 이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런 진짜 좋은 학교들과 실제로 연계를 맺어서 오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관심이 가는 분야의 지식을 마음대로 제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로 가보죠.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한번 가보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 학교에 교수님들이 이 강의를 오픈해서 이제 우리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0%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강의도 무료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에 돈을 얼마 내고 이제 이 수업에서 숙제 등을 냅니다. 그러면 그 숙제를
내서 내가 모든 과정을 이수를 하면 자격증을 부여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스펙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강의들이 또 좋은 게 뭐냐면 한글 자막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계가 굉장히 오픈되게 많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사이트들도 방문을 하시면은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강의가 많고요. 본인이 관심이 가는 강의를 굳이 내가 등록한 대학이 아니라 세계의 아주 저명한 대학의 교수님들, 그리고 그 교수님들 중에서도 방금 보셨듯이 다시 가보죠. 똑같은 과목의 강의도 다양한 학교들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교수님들 왜 이런 언어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원하는 교수님의 스타일대로 제가 그냥 듣고 거기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가 전기사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강의를 올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통계에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의를 잘하세요. 이분이 뒤에 뭐 PhD 같은 게 없는 거 보면은 이분이 박사 학위는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통계 강의를 너무나 깔끔하고 잘하셔서 이분 구독자 수도 이제 15만 명이 넘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교육계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 MIT 같은 경우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2001년도에 유튜브가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냐면, 이 채널은 구독자가 거의 200만 명이죠. 그냥 MIT에서 벌어지는 강의를 전부 다 오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MIT에 오면 이 정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자랑도 하면서 이제 MIT의 이제 뭐 이제 경쟁력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지식을 조금 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오픈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대학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보다 예전에는 이제 대학마다 이제 닫혀 있었다라고 보면은 이제 어느 교수님이 뭐 강의를 더 잘하는지, 더 지식이 많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닫혀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더 투명해지고 이제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경쟁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학들도 온라인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링크를 다 따놓긴 했는데, 일단은 이 온라인으로 학위를 수여하지만 굉장히 좋은 학교도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석사 과정을 봤을 때는 스탠포드 같은 학교도, 콜롬비아도 굉장히 좋은 학교죠. 이런 학교도 엔지니어링에서는 온라인으로 학위를 수여하는데 그 학위에 온라인 과정이다라는 표현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계가 방향을 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한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할 건데, 그거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오픈 강의 아니면은 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서 더 경쟁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지식을 이제 전달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지비 등등이 덜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록금 같은 게 싸집니다. 그러고 또 교수님들 사이에서의 경쟁이 강의로서 또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이제 교수님, 스타 강사가 각 분야마다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등장으로 대학교들이 더 많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근데 강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은 강의로 나가시고 아니면 연구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주실 분은 연구 중심으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분업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 강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 제가 한번 녹음을 해서 어떤 지식에 대해서 올리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학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중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학교 선생님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서 계속 강의를 해야 되죠. 뭐 본인이 그 직업을 할 때까지 그 과정이 많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건데요. 연구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화될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어떤 기사냐면 성균관대, 연세대 그리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카이스트였나? 그렇게 새 교수님들, 총장님들께서 만나셔서 앞으로 대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고,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를 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는 부분을 밑줄을 쳐놨습니다. 일단은 김도연 성균관대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제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이 됐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교수를 못 뽑고 이제 뭐 실제로 아주 사소한 유지관리비조차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토로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다른 기사를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비용이 R&D라 하면 이제 Research and Development고요. R&D 비용이 전 세계에서 탑이다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굉장히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그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이제 R&D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이제 등록금을 동결을 안 하면 대학교에서 그 정부 쪽에서 이제 내려지는 예산에 이제 입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제안서 같은 거를 지원을 못하게 막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강제성을 줘서 등록금을 동결하게 하는 정책을 꽤 오랫동안 써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교가 많이 사라질 거라고 하고 온라인 학위라는 표시가 또 없다라는 상황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미국 스탠퍼드대에 이제 머신러닝 강의를 보면서 스터디를 하고 있다. 어떤 학생이 문과대 학생이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학교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없냐 약간 요런 제안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질 높은 강의를 먼저 찾아 듣고 대학에 필요한 걸 요구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가 굉장히 무한 경쟁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제가 정기사라는 채널을 시작한 겁니다. 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변화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한 개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중 한 개가 택시 기사님들의 카풀 제도에 반대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분신 자살을 시도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기존 시장 논리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시장이 창출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회여야 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교육계의 변화에 조금 더 선도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건축계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방향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은 이제 제가 아까 기존 시장 논리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구독자분이 이제 1000분이 넘었을 때 제 이름을 한번 공개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익명이기 때문에 저한테 메일을 주시는 분들도 조금 편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박사 과정이 끝나고 이제 저도 이제 교수라는 직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제 이력서에 이 유튜브 채널은 넣을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맞는 방향이고 우리나라 대학도 이런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오픈 강의를 통해서 더 이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제 철학을 조금 어필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제가 또 갖고 있는 철학 중 한 개는 이제 기회는 공평하되 결과는 다른 사회가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강의 등등이 이제 기회를 공평하게 갖는 방향으로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오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결과물을 획득하는 부분, 이제 콜세라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권위는 없고 없기 때문에 그냥 오픈으로 강의를 전달해 드리고 있으나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로 인해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면 그 결과물에 대한 난이도를 어렵게 해서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는 그런 것이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없는 시간 쪼개서 나름 준비하고 공부하고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한테 메일을 주시는 분들은 제가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채널을 하는 덕분에 건축이나 건설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저도 배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모든 분들의 이제 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아쉬운데 제가 이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로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제가 신청한 지 8개월 만에 승인을 받아서 저도 이제 겨우 이 영상에 광고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유튜브로 인해서 수익 창출을 한다 하면 광고 수익이 떨어지는 건데요. 제가 지금 얼마 벌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한 3천 원, 2점 몇 달러 정도 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원래는 오픈 강의고 무료 강의지만 그냥 커피 한 잔 정도,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는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싶어서 그냥 광고를 넣었는데요. 시작 부분에 일단 그 정도는 저도 좀 얻어가면 저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왜 익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일주일에 한 개 올리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